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캠퍼스 사진 강좌. 오늘은 증명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사진을 이제 집에서도 쉽게 찍을 수 있고 쉽게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SLR과 미러리스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부터 조명을 사용해서 진짜 전문가 수준의 그런 퀄리티를 내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 강좌만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지인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다 찍어주고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명사진을 찍을 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삼각대가 왜 있어야 되냐면요. 일단 고정적으로 높이를 맞춰놓고 가장 최적화된 그 위치에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표정만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하면 되니까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촬영을 하시는 분이 앉을 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몸이 편해야지 포즈라든지 표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의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삼각대와 의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증명사진을 찍으실 때는 먼저 단색 배경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벽지도 괜찮은데 벽지 중에서 무늬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은 이게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일일이 하나씩 눕기를 떠서 되게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배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면은 거의 무늬가 없는 지금 배경이잖아요. 자, 이런 배경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자에 인물을 이렇게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흐트려 놨거든요. 평상시 촬영하시는 습관대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증명사진으로 쓰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정돈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이 지금 안 맞죠. 좌우 대칭이.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즈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과 좀 다르게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이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옷 소매 부분도 지금 약간 흐트러져 있거든요. 조정. 촬영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찍고자 하는 분에게 미리 거울을 보고 조정을 해서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리가 우리가 이제 평상시 앉는 것처럼 이렇게 쑤그리고 앉거나 이 등받이 이렇게 딱 기대버리게 되면은 증명사진 찍게 되면은 사람이 생기가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도 좀 꼿꼿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서 이 피사체를 봤을 때, 찍고자 하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합니다. 네, 피사체를 봤을 때, 어디 하나 흐트러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의 각도가 반드시 카메라 정면, 렌즈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인분에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한마디로 허리까지는 충분히 모든 것을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머리부터 허리까지 찍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네.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바스트, 그러니까 가슴 위쪽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풀픽셀로 해서 딱 찍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렌즈가 가지고 있는 왜곡이 사진에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증명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좀 픽셀 수, 그러니까 화소가 좀 작아도 인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찍어서 최대한 왜곡이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물의 얼굴 자체가 그 뷰파인더 중앙, 그리고 LCD 화면 중앙에 반드시 위치하게 하셔야지 왜곡이 없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조정을 해도 뷰파인더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봤을 때 틀린 곳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인물의 몸 방향 자체가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른쪽 어깨니까, 네, 오른쪽 어깨를 이런 식으로 좀 밀어봐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조리개 세팅 값이 좀 중요한데, 조리개를 최소 5.6 이상은 조여줘야 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얼굴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리개 5.6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조리개 5.6으로 설정하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죠. 자, 그리고 삼각대 올렸으니까 이제 셔터 스피드는 한 100분의 1초 정도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셔터 스피드를 100분의 1초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만들어주고, 이제 부족한 광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더 밝아야 되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ISO 감도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은 노출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어요. 저는 아이스감도 1000을 썼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보면 되겠죠. 자, 카메라 보시고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오케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카메라와 어떻게 보면 의자, 이런 거 하나 가지고만 찍어도 꽤 근사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세팅 자체를 좀 빛이 좋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누가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이런 조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외장 플래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외장 플래시가 없게 되면은 되게 감도를 많이 올려야 되거나 또 얼굴에 이제 좀 고르게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찍기보다는 이제 외장 플래시를 써가지고 지금부터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장 플래시를 이 카메라 위에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리개 값은 외장 플래시가 장착됐으니까 좀 넉넉하게 7.1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80분의 1초, 조리개 7.1, ISO 감도 100입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그대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으니까 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봤을 때 전체적인 밝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에 들어가는 빛 자체가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굴에 들어가는 빛을 조금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요거를 꺼내시게 되면 여기 캐치아이 리플렉터가 있죠. 빛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맞은 빛이 이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요. 자, 한 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으니까 아까 전보다 확실히 좀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증명사진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인데 스튜디오 조명을 가지고 증명사진을 찍는 방법입니다. 이제 렌탈 스튜디오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빌리셔가지고 촬영을 할 때 그때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명을 가지고 할 줄 알게 되면은 간 김에 증명사진도 같이 찍어서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을 의자에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명의 이제 확산 범위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소형 직사각형의 그런 소프트박스예요. 빛을 부드럽게 해주는 장치인데 이것을 이대로 쓰기보다는 약간 방향을 틀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틀게 되면은 이제 인물 얼굴 쪽으로 빛이 고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세팅을 해볼 건데 이제 인물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스탠드를 위로 올리고 이제 태양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명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위로 올렸고 그 다음에 각도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스탠드가 아까 전에 저기 있었는데 이것을 가운데 쪽으로 왔습니다. 이 가운데 쪽으로 와도 상관없는 게 이제 증명사진이라는 게 사실 프레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로 어느 정도 들어와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 상태로 두고 그대로 아까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 보고요. 오케이. 굿. 자, 이렇게 촬영하시니까 어때요? 위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쪽은 밝고 아래쪽엔 그림자가 생기죠. 자, 이제 여기서 반사판을 하나만 쓰면 됩니다. 자, 이거 보고 이제 반사판이라고 하는데 빛이 이제 맞고 이렇게 어디로 반사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구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렌탈 스튜디오를 빌리시게 되면은 다 이런 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빌리셔가지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것을 뭐 어떤 스탠드에 고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인물에게 주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받치게끔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렇게 반사판을 인물에게 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각도로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요. 오케이. 굿. 좋아요. 자,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렌탈 스튜디오를 여러분들께서 만약 빌리셔가지고 한번 나가서 촬영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이제 이미지만 여러 개 담아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명을 써가지고 방금 한 대로 그대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탈 스튜디오를 여러분들께서 빌려서 활용하실 때 뭐 자연광에서 이렇게 찍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한 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명 하나와 그리고 반사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아시고 쉽게 할 수 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명사진 공사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고요. 지금 포토샵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전 관계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증명사진 사이즈 규격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여권사진이라 그러고 최근에는 또 그 민증사진용 규격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게 얼마냐면은 3.5cm에 4.5cm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력서용으로 많이 활용됐던 그 규격은 3 곱하기 4cm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3 곱하기 4cm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크롭 있죠? 크롭 도구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비율은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다른 것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비율로 다시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 그 다음에 4, 3 곱하기 4라 그랬죠? 자,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자르면 되겠죠. 자, 위에서 이만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의하실 부분은 지금 인물의 눈이 이쪽에 딱 정센터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되면은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되게 세게 들기 때문에 반드시 정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들어온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세밀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로선이죠. 세로선 기준으로 코가 정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줄여주시고 다시 눈의 위치를 좀 더 맞춰주도록 할게요. 조금 여백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여백 좀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잘려나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보정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헤어부터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제 도장 도구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컨트롤 여기 Alt 키를 배경에 찍으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돼요. 반드시 이게 하드라이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부드러운 원이라는 게 있죠. 브러쉬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이 부드러운 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 100%, 흐름 100%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세밀하게 이 부분을 잔머리를 지워주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이것을 딱 지우려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이런 식으로만 지워주시고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만 지워주시고 네, 큰 것만 이제 유난히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지워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Alt키 포인트 잡고 이렇게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서 세밀한 부분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키보드 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줄여준 상태에서 다시 점을 찍고 드래그. 자,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쯤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다 다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은 이제 피부 톤을 보정을 할 건데 저번에 뭐 이것도 같아요. 이것도 사실 필터, 로우 필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브러쉬가 있죠. 조정 브러쉬 클릭하시고 마스크 옵션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 마스크를 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계면을 얘가 감지를 알아서 해주겠죠. 패턴은 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로우 백. 자,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부 침범 안 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제외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턱선 경계부까지 완전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술, 그 다음에 눈, 여기는 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문질러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크기 사이즈 있죠. 휠 스크롤 위아래로 하면 지금 보시면 크기 있잖아요. 이게 작아지고 커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세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마스크 옵션을 꺼줍니다. 자,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쭉 내려와 주시면은 텍스처라는 게 있죠. 자, 텍스처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한 상태에서
찍어주기만 하면 이제 잡티가 제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딱 찍어버리기 때문에 이 턱선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작게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에 그런 어디죠, 이 광대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전 그 포토샵 강좌와 좀 다른 게 이제 광대뼈 죽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먼저 스파틀링 브러쉬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패치 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패치 도구 선택해 주시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광대뼈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데 티가 나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 티가 나나요? 이쪽에는 아래쪽이 티가 나는군요. 자,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니까 광대뼈가 어느 정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음영이 여기가 어둡고 여기도 어둡고 여기가 밝다 보니까 사실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 광대뼈가 있는 장소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음영이 있는데 조금 불안정한,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드는 이미지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뭉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뭉개주냐면은 여기 보면 도장 툴이 있습니다. 도장 툴 클릭하시고요. 불투명도 10%, 흐름 10%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신 상태에서 확대를 한 다음에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 스크롤 위아래로 하시면은 확대 축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번에. 자, 그리고 여기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문질러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크게 하시면은 이제 이런데 막 컬러가 여기 묻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사이즈로 맞추셔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문질러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계속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좀 많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거를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얼굴의 피부톤이라는 음영 그림자 요 부분 잡을 때 이제 그 조명으로 100%는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컬러 톤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준다, 컬러 톤과 음영과 이런 부분들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질러 줬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원본이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원본, 원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광대뼈까지 없앤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되죠.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인화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좀 더 오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내가 얼마만큼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좀 지워줘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딱 정해졌다, 이것이 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 모든 보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조명을 쓰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맞추시면서 보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과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형을 좀 잡아줄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X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리키파이 툴이 나오죠. 픽셀 유동화라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가 있죠. 자, 여기서 턱선 이렇게, 그다음 얼굴 너비 이런 식으로 얘를 맞춰주고. 사실 이 기능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인물 얼굴형에 따라서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직접 만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코 너비 있죠. 이것도 좀 적당히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턱선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눈 크기는 뭐 건드리셔도 되고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저는 뭐 조금 건드리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줄게요. 자, 이렇게 두고 확인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증명사진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헤어 정리 좀 더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듬으시면 되겠고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머리가 잘 안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100% 불투명도, 흐름 100%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문질러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덮이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 쭉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 이마 부분 좀 좁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클릭, 이 부분 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시면은 어때요? 이전 사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마 부분이라든지 머리에 그런 정수리가 단점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필터를 들어가시고 선명호과, 그다음에 언샵 마스크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양을 이제 반경하고 환기값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네, 양만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선명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죠. 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을. 그러다 너무 과하게 해버리게 되면 피부에 숨겨져 있던 막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정도로 잡아줍니다. 이게 사실 광고 촬영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질감을 좀 살려가지고 보정하는 편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이쁘게 나오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좀 보정을 할 때 질감 표현을 좀 죽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이 정도로 둘게요. 그리고 확인. 자,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 하단부가 너무 지금 했는데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것을 클릭하고 이거를 좀 줄여서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자르기 실수를 해가지고 처음에 잘랐던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가지고 여기는 검정색으로 아니면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없앨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올가미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내용인식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버리게 되면 진행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네, 이 부분이 깔끔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진짜 끝으로입니다. 네, 계속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끝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증명사진 같은 경우가 지금 코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은 단추가 있죠. 그리고 이런 소매라거나 소매가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워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옷의 균형 자체가 지금 비대칭이거든요. 약간 얘는 일자인데 얘는 조금 밖으로 빠졌죠. 빠졌으면 다시 컨트롤 시프트 X 눌러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걸 밀어줄 건지 얘를 안으로 밀어넣을 건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안으로 밀어넣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칭과 비대칭을 조금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났으면 이제 인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강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충 보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드린 시간의 한 배 정도만 더 투자를 하신다면은 좀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증명사진을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사진도 찍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